평행우주입니다. 평행우주는 또 하나의 동일한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인데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모습을 공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한 하나의 세계와 평행하게 존재하는 또 다른 세계라고 하는 점에서 평행우주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평행우주는 넓은 차원에서 볼 때 다중우주와 뜻을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다중우주는 우주가 여러 개 존재한다는 것이며 평행우주는 같은 차원의 다른 우주를 의미합니다. 평행선상에 있는 다른 세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평행우주 이론은 새롭게 그리고 아주 뜨겁게 주목받는 이론이며 이제는 저명한 과학자들도 평행우주 세계가 실제로 존재할지도 모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평행우주는 평행세계를 하나의 뿌리로부터 각각 줄기를 뻗어 독립적으로 나누어진 세계로 정의합니다. 나무의 시작점인 뿌리는 같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무가 점차 자람에 따라 가지들은 각자의 길로 갈라져서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런 나뭇가지들의 분화 구조를 평행우주의 형태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주로 일어나며 현실엔 없었던 다른 일이 나타날 때 발생합니다. 평행우주의 예를 들기 위해 현재 내가 운영 중인 조그만 사업을 크게 벌려야 할지 말지를 고민 중인 나 자신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현실에서는 사업을 크게 확장시킬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사업을 크게 벌리지 않고 늘 살아왔던 대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내가 있다면 무한히 많은 평행우주의 세계 중 어떤 한 세계에서는 무언가 와닿는 느낌 때문에 덜컥 사업을 크게 벌리고야 말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크게 부자가 된 내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행세계는 두 갈래로 나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벌린 사업이 대박이 나서 큰 부자가 된 내가 있는 세계와 아니면 그냥 일상대로 현재의 작은 사업에 만족하면서 심사숙고하는 내가 있는 세계로 나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행우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분화되어 존재하며 최근 분화된 평행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와 비슷합니다. 평행우주는 주로 SF 영화나 소설 그리고 픽션 등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으며 아직은 연구된 내용이 없어 그 누구라도 평행우주의 존재를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과연 평행우주가 존재할지, 만약에 어떤 하나가 존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방문해 볼 수는 없는지, 만약 갈 수 있게 된다면 나는 또 다른 나 자신과의 대화도 가능할까요? 다음은 다중우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중우주란 여러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이론인데 평행우주의 상위 개념으로 평행우주론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평행우주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우주와 동일한 또 다른 우주가 있다는 개념이라면 다중우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전혀 다른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우주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맥스 태그마크는 다중우주를 1에서 4단계의 이론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의 다중우주는 비슷한 우주가 반복된다는 이론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밖에 존재하는 또 다른 우주를 말하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동일한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단계 다중우주는 내가 살고 있는 우주 주위로 동일한 다른 우주가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2단계 다중우주는 우리와 전혀 다른 다중우주가 존재한다고 보는 이론인데 우주가 인플라톤이라는 입자로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인플라톤이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을 지닌 입자를 말합니다. 이 인플라톤 입자가 양자역학의 불확정성 때문에 변덕스럽게 계속 변함으로써 계속해서 다른 물리법칙을 갖고 있는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어 서로 다른 우주들이 여럿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단계 다중우주는 각각의 독립된 다양한 다중우주를 만들어낸다는 이론인데 우리 우주에 적용되는 이 법칙이 다른 우주에서도 적용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4단계 다중우주는 가능한 우주가 모두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물리학적 조건을 자유자재로 바꾼 우주가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창조된 우주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 이론은 추상적인 수학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화제를 바꾸어 요즘 핫한 관심이 모아지는 메타버스,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의 정의는 보통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의 가상공간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학자나 기관마다 각자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친 신조어로 확장 가상 세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닐 타운 스티븐스는 1992년 사이버 펑크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가상 공간으로서의 메타버스를 처음 등장시키는데 시청각 출력 장치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가상 세계로 설명합니다. 미국 전기전자학회의 표준에 의하면 메타버스는 지각하는 가상 세계와 연결된 영구적인 3차원의 가상 공간으로 이루어진 진보된 인터넷이라고 정의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 세계로 확장하여 가상 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 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 ASF 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은 메타버스를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일상기록, Live Lodging, 거울세계, Mirror Worlds, 가상세계, Virtual Worlds의 4가지의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의 2D 또는 3D로 표현한 가상의 물체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용자가 단말기 카메라로 현재는 유적만 남은 흔적을 촬영하면 디지털로 구축된 과거의 건물이 사용자 단말기에 중첩해 보이는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상기록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유저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 등으로 포착하고 그것들을 서버에 저장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거울 세계는 정보적으로는 확장된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 어스를 들 수 있는데요. 구글 어스는 세계 전역의 위성 사진을 모두 수집하여 일정 주기로 사진을 업데이트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의 발전이 계속될수록 현실이 반영된 거울 세계는 점점 현실 세계에 근접해 갈 것이며 이는 향후 가상현실의 커다란 몰입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상 세계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메타버스로서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롤 플레잉 게임에서부터 린든랩에서 개발한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생활형 가상세계에 이르기까지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총칙하는 개념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동물의 숲 등이 메타버스를 구현한 플랫폼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 플랫폼으로는 제페도, 이프렌드 등이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우리에게는 NFT, Non-Fungible Token으로 익숙한 토큰이 디지털 지갑과 연동되어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NFT 디지털 아트를 전시하거나 타인의 디지털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린든랩의 세컨드 라이프 인기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삶이라는 의미를 가진 세컨드 라이프는 린든랩이 개발한 인터넷 기반의 가상세계로 유저는 세컨드 라이프 뷰어라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아바타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클라이언트란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버라는 다른 컴퓨터 시스템상의 원격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즉 여러 개의 컴퓨터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통신망 구조에서 서버 시스템과 연결하여 주된 작업이나 정보를 서버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를 돌려받는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보편적인 메타버스의 모습과 결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컨드 라이프의 가장 큰 특징은 메타버스 세계의 주민에게 부여하는 창조성과 소유권입니다. 세컨드 라이프는 3D 물체를 제작하는 도구를 갖추었으며 주민은 세컨드 라이프에서 건물이나 의상 등인 오브젝트들을 제작하고 게임에서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오브젝트를 창조합니다. 자신이 제조한 물건의 소유권도 주민 자신이 가지며 다양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도 운영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컨드 라이프의 성공 후 다양한 메타버스가 출현하고 상호 연결되는 거대한 가상세계인 다중가상세계, 즉 멀티버스 시대의 도래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메타버스의 발전에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내의 불법 행위와 사법권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이 규정하지 않아서 법률에 없는 새로운 유해물 혹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이를 통제할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상세계 내에서의 아바타의 인격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상세계 내에서 현실의 자아를 대변하는 존재인 아바타는 여러 개체들이 모여서 일종의 커뮤니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는 메타버스가 기존의 게임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에 대응하여 인격권 인정 여부를 연구하여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상화폐의 현금화 문제입니다. 첫째, 가상화폐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부가가치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합법적 자금과 불법적 자금으로 구분하여 불법 자금은 환수하거나 이를 근거로 체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상세계에서는 다릅니다. 아바타 의상을 디자인하여 판매해서 얻은 가상화폐와 사행성 게임을 통해 발생된 가상화폐를 가상세계에서는 동일한 가치로 여깁니다. 여기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므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는 가상화폐를 새로운 거래 수단으로 인정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상세계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현실의 일상은 황폐해지고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과 같은 정체성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이라는 말은 컴퓨터의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즉 인공적인 기술로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고 현실과 유사하거나 또는 다른 현실을 창조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틀과 모양을 가진 것이 아니며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자체가 가상현실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초기에는 합성 환경, synthetic environments, 사이버 공간, cyberspace, 인공현실, artificial reality, 모사기술, simulation technology 등 다양하게 불려졌지만 최근에는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로 불려지는 것으로 굳혀졌습니다. 가상현실, virtual reality는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기술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가상현실에서 디바이스를 이용하여 조작이나 명령을 실행하는 등 가상현실 속에 구현된 것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상 또는 상상의 환경이나 상황은 실제와 유사한 공간적, 시간적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고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며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드나들게 합니다. 사용자는 가상현실과 상호작용이 가능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구현된 시뮬레이션과 구분됩니다. 가상현실에서는 3차원의 공간성 유지가 중요한데 3차원의 공간성이란 사용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에서의 상호작용과 최대한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현실 공간의 물리적 활동을 가상의 공간에 입력하고 그것을 다시 3차원의 유사 공간으로 출력하는 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가상현실을 제시 방법에 따라 분류해보자면 컴퓨터 등이 만들어낸 가상의 세계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것과 현실 세계의 정보가 가상현실 시스템 기기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경우, 즉 현실 세계를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가상의 공간이나 환경 속에 사용자가 몰입되는 경우로 3D 게임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가상현실 속에서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작을 가하는 등의 상호작용이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원거리에 있는 가상현실을 이용한 공간의 공유가 필요해지는데 이 경우를 원격 현전 또는 텔레 이그지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텔레 이그지스턴스란 원격지에 있는 사물 또는 사람이 마치 근처에 있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며 조작 등을 통하여 실시간에 실시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기술 또는 그 체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격 현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는 카메라가 장착된 로봇을 조종하여 인간이 실제로 가기 힘들거나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장소를 탐사하거나 관찰하는 원거리 로봇 공학이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사하는 우주탐사 로봇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컴퓨터가 더 많은 정보를 사용자가 직접 지각할 수 있는 현실의 대상물에 대해 부가하고 제시하는 경우인 증강현실이나 복합현실도 후자에 해당됩니다.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비추어 볼 때 그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증강현실의 예입니다. 또한 가상현실 시스템은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와 거의 같은 효과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서 시스템이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몰입형 가상현실, 원거리 로보틱스, 데스크탑 가상현실, 그리고 3인칭 가상현실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몰입형 가상현실은 감각적 효과를 느끼게 하여 생생한 환경에 몰입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머리 착용 디스플레이인 HMD, 데이터 장갑, 데이터 옷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특수 장비를 통하여 인간이 실제로 보고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거리 로보틱스는 로봇을 이용하여 먼 거리에 있는 공간에 사용자가 현존하는 효과를 주는 시스템인데 몰입 시스템에 로봇을 결합하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세 번째로 데스크탑 가상현실은 일반 컴퓨터 모니터에 간단한 입체 안경과 조이스틱 등만을 첨가한 것을 말하며 책상 위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3인칭 가상현실은 자신이 가상공간에 직접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시스템을 말하는데 촬영된 자신의 모습을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가상공간에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강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과학자인 로널드 아즈만은 1997년 증강현실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즈마에 따르면 증강현실 시스템이란 현실의 미디어와 가상의 미디어를 결합하여 이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3차원상의 공간 안에 놓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증강현실 AR, Augmented Reality의 개념은 실제 않은 세계의 가상의 물체나 정보를 마치 원래의 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컴퓨터 그래픽 기법으로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의 한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실제 세상에 임의로 만들어낸 가상의 물체가 마치 겹쳐진 것처럼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스마트폰과 영상 매체 등 디지털 미디어에서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에 더하여 실시간으로 부가 정보를 제공하는 가상의 세계를 합쳐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므로 혼합현실, MR, Mixed Reality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증강현실 기술은 사용자가 보고 있는 실제 세계의 영상에 임의로 만들어낸 3차원의 가상 영상을 겹침으로써 현실 세계와 가상 화면과의 경계가 흐려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가상현실 기술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나 다른 장비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제작된 2차원과 3차원의 미디어를 기반으로 사용하므로 사용자가 현실과 다른 가상 세계에 몰입하게 하여 실제 환경을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반면 증강현실 기술은 사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실제 환경에 가상 정보를 부과해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세계와 가상의 객체가 혼합되어 사용자가 실제 환경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기존의 가상현실은 가상의 세계와 사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면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의 기반 이외 가상의 객체를 겹치게 하여 현실 환경만으로는 얻기 어렵거나 또는 마케팅 등의 여러 목적을 가지고 전달하는 부가적인 정보들을 보충하여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강현실 기술의 진보와 스마트폰의 보급이 합쳐지면서 원격 의료 진단, 방송, 건축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게임 및 모바일 솔루션 업계와 교육 분야 등에서도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증강현실을 실외에서 체험하려면 착용식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특히 머리에 쓰는 형태의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는 사용자가 보는 실제 환경에 임의로 만들어낸 이미지나 영상, 문자 등을 겹쳐 실시간으로 보여줌으로써 증강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증강현실에 대한 연구의 방향성은 착용 컴퓨터의 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증강현실 시스템으로는 비디오 방식과 광학 방식 등의 머리 부분 탑재형 디스플레이 HMD, Head Mounted Display가 있습니다. 다음은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손목에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 등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다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나 안경 등과 같이 우리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기기들을 웨어러블 컴퓨터 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자가 거부감 없이 몸의 일부처럼 늘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자의 정보 능력 등을 보완하거나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착용하기 편하며 안전하고 보기에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항치성과 편의성, 착용감, 안정성과 사회성 등이 요구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단순한 액세서리처럼 전자기기를 몸에 착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의 신체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소통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 개인의 신체 변화나 주변 환경에 대한 상세 정보를 끊이지 않고 실시간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우리의 걸음수, 심박수, 그리고 수면 시간 등을 꾸준히 체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웨어러블 디바이스, 즉 착용 컴퓨터는 현재 가장 각광받는 차세대 스마트 기기로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새로운 사업 분야로 선택받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분야는 가장 보편화된 시계와 같은 액세서리형에서 시작하여 의류 일체형, 신체 부착형, 그리고 나아가 생체 이식형까지 신체에 더 근접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저전력 기술이나 착용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소형 기술 또는 유연, 신축 전자기술 등의 개발이 더욱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야기시키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하죠.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구의 시초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최초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1961년 MIT 미디어 랩에서 개발되었는데 버튼이 4개 달린 소형 컴퓨터로 신발이나 담배꽉에 숨겨져 룰렛의 휠을 예측하는 데에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1966년 MIT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활용한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줄여서 HMD를 개발했습니다. 1977년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카메라 투 텍타일 조끼와 손목시계 계산기가 개발되었고 1978년에는 발가락으로 룰렛 게임을 할 수 있는 신발 컴퓨터 등 단순한 기능의 기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현대적인 개념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근접한 제품들은 1980년대에 이르러 출현하게 되는데요. 1989년에 의료용 웨어러블 컴퓨터가 미군을 위한 군복으로 채택됩니다. 이 기기는 각각의 군인들을 보조하기 위해 무선망을 HMD와 결합하여 무선 데이터 전송, 이미지 캡처, 그리고 GPS 시스템 등의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배낭형 컴퓨터나 자전거를 탄 채로 타이핑할 수 있는 기기들도 개발되었는데요. 입출력 장치와 컴퓨팅 기능이 만나 손이나 발에 달린 입력 장치를 이용하여 결과를 출력하는 형태의 다양한 프로토타입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990년대에는 언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훨씬 더 가벼워진 기기들이 등장하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본격적으로 산업에 적용된 시기입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기술이 보급되면서 방 안에서도 무선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는 의료나 엔터테인먼트를 목적으로 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모두 연구 수준에서 그쳤다면 21세기에 이르러서는 부품의 초경량화와 모듈화 그리고 무선 기술의 발전 등으로 딱딱한 하드웨어의 디바이스들이 더욱 유연하고 부드럽게 개선되었고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상호작용이 발전하여 보다 더 인간 친화적인 기기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활성화된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본격적인 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초 구글 글래스라는 증강현실 안경이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관심을 폭발적으로 이끌어냈으며 이후 삼성과 애플 그리고 소니에서도 스마트폰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을 끊임없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된 계기로 애플워치의 등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애플워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손목시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공을 거두며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시계나 안경 등의 형태를 가진 액세서리형, 직물이나 의료와 일체화된 직물 의류 일체형, 패치처럼 신체에 부착할 수 있는 신체 부착형, 그리고 사람 몸에 넣을 수 있는 신체 이식형입니다. 이들은 IT 시대를 이끌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포화 상태를 이루자 차세대 IT 시장의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기술적 이슈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몸에 직접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이 좋더라도 무겁거나 거추장스러우면 사용하는 데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경험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러움과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한 착용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는 사생활 침해가 가장 큰 화두인데요. 개인의 중요한 데이터가 담겨있는 환경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디바이스는 악용과 해킹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